자, 6단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이라는 단원이야. 아주 많이 중요해. 고3 끝날 때까지 갖다 써야 돼. 저 개념은. 자, 항등식.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단어야. 자, 항등식 뭘까? 항등식 혹시 아는 사람? 말을 선명할 수 있는 사람. 항등식. 이게 또 아는데, 모르지 않아. 아는데 이걸 또 설명하기엔 조금 헤매. 자, 항등식은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그게 항등식이야. 자, 어떤 차이가 있다? 자, 우리가 첫째, 등식이 뭔지부터 봐야 되죠. 자, 등식이 뭘까요? 등호를 사용한 식이야. 이 등식에서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이 나올 수가 있어. 첫째, 자, 등호를 사용한 식이다. x 더하기 3은 2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지. 그쵸? 뭐 때문에? x 때문에. 이러한 식을 뭐라 불러? 얘를 방정식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그러면 이런 식들은 목적이 뭘까? 얘가 참되게 만드세요가 목적이야. 그래서 참되게 만든 x의 값, 얘를 갖다 뭐라 불러? 얘를 근, 해 라고 부르겠지. 그쵸? 그런데 그러면 x라는 미수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방정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고, 자, 이런 식이 있어. 둘 다 x가 있어. 근데 x 더하기 3이나 x 더하기 5 빼기 2나 이거 같잖아. x 값에 관계없이 똑같지. 그쵸? 이런 등식은 x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항등식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등식이야. 두 개 통틀어서. 그러면 이 단원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항등식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 목적은 미정계수법이라는 내용 자체가 목적이야.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이 뭐다? 계수를 찾는 방법이야. 어떤 계수? 미정. 아직 몇인지 몰라. 몇인지 모르는 계수값을 특정 방법에 의해서 찾아보세요의 문제인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은 우선 여기서 우리가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벌써 중학교 때 해봤었어. 뭐 예를 들어서 자, 3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었어. 쟤랑 ax 플러스 b라는 식이 있어. 얘가 항등식이야. 이때 a값 b값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였다 치자. 그럼 항등식이면 무조건 항상 똑같아야 돼. 그러면 다 비교해봐. 자, 항등식이면 무조건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똑같아야 돼. 그게 항등식이야. 그럼 좀 비교해봐. x계수 몇이야? 3이지. 그럼 a 몇이겠어? 3이었을 거야. b 몇이야? 자, 상수항 몇이야? 2야? 그럼 b값 2야. 이런 개념들은 중학교 때 봤었어. 많이 해봤었고.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배울 미정계수법이라는 개념의 한 종류야.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식이 존재를 하는데 그 식 안에 계수가 몇 개 몰라. 이걸 찾아보세요라는 내용 자체가 미정계수법이고 그 방법에 대한 두 가지를 볼 거야. 근데 앞으로 쓰임새가 되게 다분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저 미정계수법을 쓸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항등식이야 라는 내용이 마련되어 있어야 우리는 쓸 수가 있는 거야. 항등식이 아니면 저 미정계수법을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항등식이 뭐라고? 문자가 있건 말건 같은 식. 그럼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좌변과 우변 생긴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 비교가 가능하다. 됐죠? 자,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이제 미정계수법이 무엇인가, 뭐를 하는 건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 다시. 자, 항등식이 뭐다? 개념은 똑같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야.
근데 저 형태꼴로 항등식을 찾진 않아. 그래서 항등식은 어떻게 찾으면 제일 좋다? 어떤 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좌변과 좌변이 뭐야? 등호 왼쪽. 우변이 같으면 항등식이야. 무조건. 쌤 이거 틀리게 생겼는데 항등식이래요. 그럼 같게 만들어야 돼. 되겠습니까? 이 항등식이야. 그래서 찾는 방법은 이대로 찾아주면 돼. 같게 만드세요. 같아요? 그럼 항등식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미정계수법은 뭐뭐가 있느냐. 자, 첫째. 계수비교법이라는 방법.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이라는 방법.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라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 계수비교법이라는 방법과 수치대입법이라는 방법. 자, 우선 명칭 딱 보면 뭐가 대충 느낌이 와. 계수비교법. 뭔가 계수끼리 비교하는 것 같아. 아까 예를 들었었던 3x 플러스 2하고 ax 플러스 b는 같습니다. 그게 계수비교법이야. 아주 간단해.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3x 플러스 2가 있고 뭐 제곱할까요? 2x 마이너스 3이 있었어. 쟤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같은데 얘가 항등식이야. 그러면 항등식이면 무조건 왼쪽 오른쪽 똑같아야 돼. 그럼 서로 비교를 해봤어. 그럼 서로 비교했을 때 여기 이차항계수 3이야. 그럼 얘도 3이야. 여기 1차항계수 2야. 그럼 여기도 2 돼야 돼.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3이래. 그럼 C도 마이너스 3이야. 이게 계수비교법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딴 거 없이 항등식이니까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비교해서 각각의 차수에 맞는 항들에 대한 계수를 비교해서 찾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 전개가 가능해야 돼. 이렇게 풀어헤쳐 쓸 수 있어야 돼, 식 자체가. 풀어헤쳐야지만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식은 뭉쳐져 있어가지고 무슨 fx라고 써있고 막 써있는데 몰라 뭔지. 그럼 전개를 못해. 그럼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계수 비교법은 못 쓰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계수 비교법 서로 비교해서 각각의 차수별로 계수와 상수의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계수 비교법.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수치대입법.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방법이야. 자, 수치대입법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간단하게. 뭐 아까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있대. 있어 이게. 자, 주어진 부분에서 뭐 잡을까? 5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이 있대. 됐나 여기까지? 자, 주어진 식인데 우린 b를 찾고 싶어. b를. 근데 식을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 5, 4, 2 달라. 근데 이 식 안에서 난 b를 찾고 싶어. 그럼 뭐 하자? 서로 비교가 안 되지. 벌써 다르잖아. 상수항도 달라, 이차항도 달라. 그쵸? 이럴 때는 특정 숫자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아무거나. 어차피 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등식의 가장 좋은 거는 양쪽에다가 똑같은 연산의 행위를 시행해도 상관이 없다. 뭐 똑같은 걸 더해도 돼. 빼도 돼. 곱해도 돼. 나눠도 돼. 루트 씌워도 돼. 제곱해도 돼. 뒤집어도 돼. x에 똑같은 값을 대입해도 돼. 선생님 그거는 항등식이 아니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등식이면 다 돼.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된다? 주어진 거. 자, 그냥 x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넣으면 뭐 되겠어? 4 빼기 5 더하기 2는 5 더하기 b 빼기 3 되겠지. 그쵸? 그럼 계산은 뭐 되겠어? b는 집어넘겨서 요거 2니까 넘어가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나오네. b값 마이너스 1인 거야. 뭐를 한 거야? 어떤 특정 숫자 하나 집어넣어서 x에. 되나 여기까지? 이게 수치대입법이야.
물론 얘치고는 너무 단순하지만 이런 방법을 써서 특정 미지수 값을 구해내는 것이 수치대입법. 그래서 개수 비교법을 쓰려면 전개가 가능하면서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고요. 수치대입법은 우선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얘는 항등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값만 찾을 거니까. 비교할 게 아니라. 될까? 그래서 주어진 꼴인데 그러면 쌤 수치대입법이 되게 편하네요. 네, 편할 수 있어요. 편할 수 있는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주어진 게. 넣을 거리가 있어야 돼. 대입할 거리가. 대입할 거리가 없을 수도 있나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넣어봤더니 뭐가 안 만들어져, 형태가. 두 번째, 자, 미지수 몇 개? 한 개지. 그러면 숫자도 하나만 대입하면 나오겠지. 그럼 만약에 이 안에 미지수가 두 개 있어. 그러면 x에 대입할 거리도 몇 개 있어야 될까? 두 개가 있어야 돼. 하나씩 넣어서 식 두 개 만들어서 연립해야 돼. 근데 이 안에 미지수가 세 개 들었었대. 근데 대입해서 뭔가 가능한 값이 둘밖에 없어, 만약에. 그러면 이거 수치대입법 계산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즉 대입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미지수의 개수만큼 존재를 해줘야 돼. 대입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문제에 생긴 형태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나는 개수비교법 써야지 수치대입법 써야지 판단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어느 하나만 쓰면 된다가 아니라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형태는. 그래서 뭐 개수비교법 먼저 한 다음에 여기서 뭐 나오는 미지수를 수치대입법 써서 뭐 한다든가 뭐 수치대입법 썼더니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 개수비교법 좀 비교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 거예요, 형태는. 그래서 우선 뭐부터 봐보자. 미정개수법은 무조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 형태로 쓰는 것인지 아주 간략하지만 개수비교법은 전개가 가능해서 전개된 상태에서 항등식이래. 그러면 차수별로 비교가 하면 되겠구나라는 꼴을 쓰면 될 것이고 수치대입법은 그냥 등식이야. 항등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미지수가 하나 들었는데 그만큼 대입할 거리가 있어. 그러면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하시면 즉 근구하듯이 해서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내용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요게 미정개수법.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 고3 끝날 때까지 갖다 쓴다고 했어. 왜냐하면 고3 끝날 때까지 되게 신기한 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등식이거든. 그 등식 안에 여기에 희한한 식들을 써도 어차피 등식에 미지수 집어넣은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고1, 고2, 고3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쓰는 방법은 미정개수법밖에 없어. 그래서 우린 뭐만 기억하면 돼? 자, 등식이야. 안에 미지수가 들었대. 이걸 찾으래. 그럼 우린 뭐만 고민하면 돼? 미정개수법이구나. 그럼 고민은 딱 둘 중에 하나야. 개수비교법 쓸까? 수치대입법 쓸까만 고민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다른 거 고민하지 마. 전개해서 비교할까? 숫자 대입할까? 전개가 가능하면 전개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단점. 전개가 되긴 되는데 식이 열나 길어. 막 50차씩 막 이래. 이러면 힘들어지겠지 또.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딴 거 없어. 많이 풀어봐야 돼. 경험을 좀 쌓아봐야 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제 문제에다가 한번 접근을 하고 문제 중간중간에서 여기에서 개념 나온 내용 좀 부족한 것들은 좀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자, 47번. 어떤 등식이 있대? 3차식이야. 근데 문제 보니까 저 주어진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쌤, 항등식인 건 알겠는데 x에 대한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x만 문자라고 취급해라. x만. x만 미지수인 거야. x만 여기서 변수인 거야. 그냥 그러면 a하고 b하고 c는 뭐예요? 숫자인 거야. 그 숫자를 찾으래 뜻인 거야. 벌써 써있잖아. 상수 ABC라고. 여기서 말하는 상수란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숫자란 뜻이야. 일반 상자거든. 그래서 상수 그러면 고민하지 마. 숫자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말하면 쟤는 x식이구나. x에 대한 식이구나. x로 만들어진 3차식이구나. 그러면 a하고 b하고 c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저기서 a값, b값, c값을 찾으래. 주어진 부분에서. 자, 어떻게 찾을 거냐? 저 문제는 개수 비교법도 가능하고 수치 대입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여줄 거야. 자, 첫 번째. 개수 비교법. 자, 뭐라 그랬어? 개수 비교법은 무조건 전개가 가능해야 돼. 비교해야 되니까.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자, 전개할 거야. 분배법칙해서. 자, 우선 x 전개해서 x 세제곱 bx 제곱 c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되겠죠? 자, 동량 정리해야겠지? 그럼 정리해주면 x 세제곱 자 2창 플러스 b 마이너스 1x제곱 1창 1차항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x 플러스 c까지 되나요? 자, 문제에서 뭘 했습니까? 항등식입니다. 그럼 비교할 수 있어요. 왜? 항등식은 무조건 왼쪽 오른쪽식이 똑같아야 항등식이거든. 그럼 딱 봤을 때 뭐 있어? 자, 3차항 개수 1 좋아. 자, 2창 있어 없어? 없죠. 그럼 2창이 없다는 것은 2창 개수 몇이란 거야? 0. 그럼 이게 0이야. 그럼 뭐 나와? b는 1. 될까? B1이래. 자, 다음. 1차항 개수 마이너스 a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 a야. 근데 B1이라며 집어넣으면 뭐 되겠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1이야. 아직 몰라. 자, 다음. 상수항 몇이야? 3. 그럼 c값 3이야. C 3이래. 그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a야. 따라서 a값 4 나오죠. 이렇게 찾는 방법이 개수 비교법. 별거 없죠. 그냥 전개해서 비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두 번째 수치 대입법. 솔직히 이 문제는 개수 비교법이 얘보다 편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개수 비교법 보여주려고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솔직히 수치 대입법으로 풀면 더 길어. 근데 내가 이걸로 풀어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도 쓰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 쓰는 것 뿐인 거야. 자, 수치 대입법은 별거 없습니다. 어떤 특정 숫자를 넣어줍니다. 항상. 그럼 뭘 넣어요, 쌤? 그게 관건이야. 그건 학생들이 찾아야 돼. 어떤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서 볼 것이냐는 알아서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식을 여기다 쓸게 다시.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에 자, 수치 대입법은 어차피 숫자 대입해서 연산해서 뭔가 식을 만들 거다 보니까 꼭 전개를 안 해도 돼. 그래서 뭐 할 거냐? 첫째. 자, 물어볼게. 뭐 대입하면 딱 좋을 것 같아? 뭐 보이는 거 없어? 어떤 숫자? x에 뭘 넣어줄 거야? 딱 보이는 거. 아직 모르겠지. 1 넣어볼 거야. 자, 등식이야. 넣을 거면 다 넣어야 돼. 전부 다. 그럼 1 넣었어. 1 넣었어. 0이다. 1 넣어주면 0 되잖아. 그렇죠? 그럼 뭐 되겠어? 1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이야. 이거 그러면 a가 바로 나오네. a4. a4. 바로 나오죠. 그렇지? 두 번째. 자, 그러면 a4 만들었어. 자, 4. 만들었어. 자, 다음. 두 번째. 자, 아무거나 넣을 거야, 이제. x에 0 넣어볼게. 0 대입해볼게. 왜요? 한번 봐봐.
그럼 0 대입하면 0돼 0돼 3 남아 3은 0 넣었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C 돼요 여기까지? 그 뭐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C C야 3이야 어이구 바로 나오죠. 그럼 이제 3이래 됩니까? 그럼 이제 뭐 할까? B 값만 찾으면 되겠네. 아무거나 넣으면 되겠네. 그럼 X에 뭐 2 넣을 거야 한번? 아무거나 2 한번 넣어봤어. 그럼 8 2, 4, 8 3 2 넣었어 1 2 넣으면 4 2B 마이너스 됩니까? 없어지죠. 그럼 계산이 몇 되겠어? 1 넘어가서 2는 2B 되나요? 끝났네요. B는 1 이게 수치대입법 될까? 그러면 수치대입법을 잘하면 자 얘는 주의할 점이 없어. 그럼 전개만 하면 비교하면 끝이야. 개수비교법은 주의하고 뭘 조심하고 할 부분이 없어. 잘만 비교하면 돼. 근데 수치대입법은 솔직히 얘기가 좀 길어서 그렇지 훨씬 더 편하긴 해요. 그럼 뭘 조심해야 돼? 뭘 대입할까를 잘 적용시켜야 연산이 짧아집니다. 이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수치대입법은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조금. 근데 가면 갈수록 선생님 그래도 개수비법이 편할 것 같아.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수치대입법 쓰는 문제만 나오게 돼.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연습해야 돼. 뭘 대입할까? 왜 맨 처음에 1부터 넣었을까? A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1 넣으면 0 돼버려서 A 구하기 쉽거든. 그래서 왜 0 넣었을까? 0 싹 다 넣어버리면 A하고 B 붙은 부분 다 없어지고 C만 남거든. 이런 부분이 보여야 돼요. 형태가. 그래서 막 아무거나 넣어서 연산해도 되긴 되지만 적당한 숫자를 넣어주면 식이 되게 짧게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47번 문제 가지고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 두 가지 한번 봐봤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울 거예요. 지워도 될까? 자,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조금씩 한번 응용을 시켜봅시다. 솔직히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은 대단히 뭘 설명할 거리는 없어.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조금씩 뭔지 대충 감은 잡힐 테니까 한번 문제를 높여볼까요? 자, 다음 등식이 있습니다. 어우, 좀 뭐 기네. 왼쪽은 2차식 되게 짧은데 오른쪽 뭐가 되게 길다. 상당히. 자,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야. 항등식이야? 그럼 개수비교법 써도 되겠지. 그런데 전개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좀 많이 귀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심플해. 항등식이야. A, B, C 찾으래. 그럼 우선 첫 번째. 자, 쌤 그래도 저는 개수비교법 쓸게요. 자, 2x제곱 3x 3 전개합시다. ax제곱 ax bx제곱 bx cx제곱 마이너스 c 되나요? 생각보다 좀 짧다? 그 다음 뭐 할까? 그 다음에 2창 a 플러스 b 플러스 cx제곱 그 다음에 1창 a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상수항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 상태에서 비교해야지. 얘 몇이야? 2. 얘 몇일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C는 3 나오지. 그럼 제일 먼저 뭐 되겠어? C는 마이너스 3이래. 하나 구했어. 그러면 요따가 마이너스 3 집어 넣어주면 자, 얘는 뭐 될까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이항시켜서 5. 제도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요거 두 개 가지고 A 값, B 값 찾아야 돼. 뭘로 할까? 연립해야지. 그쵸? 연립해야겠죠? 이거 연립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심플하게 봤던 거잖아. 그치? 그럼 두식 더하면 2A, B 없어질 거고 더해서 2 나오니까 A는 1 나올 거야. A 1 나왔으면 금방 끝나죠. B는 4 나올 거야. 그래서 A값 1, B값 4, C-3. 이게 개수비교법. 됩니까? 그러면 수치대입법.
자, 2x제곱, 3x, 3, ax, x 플러스 1, bx, x 마이너스 1, c,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숫자 대입할 거야. 전개 안 할 거야. 왜 전개를 안 해? 이렇게 묶어 놓으면 대입할 거리가 잘 보이거든. 첫째, x에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왜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 넣을 거야. 그 왜? 1 집어넣으면 얘 0. 이거 0이야. a만 남아. 그쵸? 자, 1 넣었어. 몇 대?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1 넣어주면 0 되고 0 되고 쟤만 남아. 2a. 돼요? 어휴, 금방 구하지. a값 1. 둘째, x에다가 뭘 대입할 거다?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왜요? 마이너스 1이면 얘 0 돼. 이것도 0 돼. b만 남아.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 플러스 3 플러스 3 0 되고 0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b. 됩니까? 8이죠? b 4 바로 나와요. 세 번째, 이번엔 x에 0 대입합시다. 왜? 이제 알걸? 0 집어넣으면 a하고 b가 없어지고 c만 남는구나. 그럼 0 넣으면 몇 되겠어? 3은 0 넣어서 0 되고 0 되고 0 넣어주면 마이너스 c. 그러면 c 마이너스. 바로 나오죠. 특히 요 48번 문제는 개수 비교법도 나쁘지 않지만 연립도 해야 되고 약간 좀 그래. 얘는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여기서 특징 봐야 돼. 이게 수치대입법이 이렇게 괄호로 묶인 꼴이 있으면 이게 뭔가 대입할 거리가 찾기 쉽구나. 이럴 때는 그냥 수치대입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겠구나. 이런 생각들. 되겠습니까? 자, 이게 수치대입법이야. 자, 47번, 48번은 지금 개수 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두 가지를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나오는 문제마다 하나씩 딱 꼬집어서 하나만 볼 거야, 이제. 자,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49번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 봅시다. 으쌰. 자, 보자. 49번. 자, kx제곱 더하기 2y제곱 빼기 4k-18은 0이라는 등식이 있어. 그냥 등식이야. 조심할 건 어떤 문자에 대한 등식이란 말 없어. 그냥 등식이야. 그러면 저기에서 저 등식에 대해서 주체가 되는 문자는 뭔지 몰라. 말이 없거든. 근데 뒤에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고3 끝날 때까지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야. 특정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자, 이건 개념이야. 앞에 개념 부분에 꼭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자, 특정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런 문장. 자, 이거를 아예 내용 잡아주면. 자,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저 식은 저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그러면 저희는 뭐였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 식이 있으니까 K 문자에 대한 식인 거야. K 문자. 그러면 K를 제외한 나머지 X하고 Y는 뭐로 봐라? 숫자처럼 봐라. 숫자처럼. 거기 써있잖아. 그래서 상수 XY.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냐면 중학생들은
XY만 문자다라고 생각하지 나머지는 잘 신경 안 쓰거든. 근데 여기서 XY는 문자 아니야. 그냥 상수야. 숫자야. XY 구할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쟤네들은 어떤 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나옵니다. 자, 이 특정 문자를 그냥 임의상 K라고 할게요. K. 무조건 얘를 만드시면 돼. 결론. 네모 곱하기 K 더하기 세모는 0꼴을 만들 거야. 무조건. 쌤, K가 만약에 2차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네모 K제곱 더하기 세모 K 곱하기 동그라미는 0꼴 만들면 돼. 왜? K에 관한 식이니까. 나머지는 숫자처럼 개수처럼 만들어 놓는 거야. 될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얘네들이 항등식이 되려면 뭔 말이야? K에 뭘 넣어도 상관없이 0 나와야 돼.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라며 이 K라는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 무조건 0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0 나올까? 무조건 얘 0이고 얘도 0이면 0이야. K에 뭘 집어넣어도 0 나와.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 0 나오면 K 뭘 넣어도. 이해되겠습니까? 자,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이 내용이 중요한 거야. 이 문장 나오면 무조건 이거 만드는 거야. 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뭐가 되겠어? K의 값에 관계없이 여기도 K 있고 여기도 K 있어. 따라서 K끼리 묶어야겠네. 그럼 K끼리 묶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4에 K 나머지는 2Y제곱 마이너스 18은 0인 거야. 됐죠? 근데 얘가 뭐 돼야 된다고? 항등식 돼야 돼. 그럼 뭘 만족해야 된다고요? 0 돼야 된다고. 따라서 이거 0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0 돼줘야 어떤 K를 넣어도 0만 나올 거다. 그럼 끝났네. X제곱은 4, Y제곱은 9. 끝났죠. 어차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접근해서 자, 요 개념이 중요한 거야. 아주 많이.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49번 요런 문제. 자, 또 다른 문제 가봅시다. 50번. 자, 뭘까? 자, 줍니다. 야, 너 범준이 필기하다가 설명 못 듣는 거 아니지? 그리고 글씨 깨끗하게 이쁘게 잘 쓰고. 자, 이번엔 조금 더 달라져. y-x는 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누가? 얘가. 이 식이 뭐라고?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항등식이네요. x와 y에 대한 항등식인가 봐요? 아니에요, 아직은. 왜냐하면 그냥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이 아니라 이때 xy가 뭘 만족하는? 요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그럼 조건이 주어지는 항등식이야. 조건이 주어지는 항등식이면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거를 만족하는 xy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 전체는 아니겠네? 그렇잖아. 이걸 만족하는 xy잖아. 그럼 한정된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주어진 등식은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아직은 없어. 항등식은 우리가 아는 모든 실수의 성립이 돼야 항등식인데 얘는 우리가 아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 게 아니거든. 요걸 만족하는 XY에서만 성립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항등식 아니네? 그럼 못 풀잖아요. 못 풀죠. 그래서 항등식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지 뭘.
자, 주어진 저기에서 y-x는 1이한 것을 만족하는 이라고 했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자. y를 x 플러스 1로 바꿔봅시다. 그거 이해만 시킨 거야. 시켰어. 자,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저 주어진 등식에 대입을 할 거야. 왜요? 왜? 왜냐하면 x를 갖다가 모든 실수라고 우리가 잡아버리면 어쨌든 y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맞춰진 y 값이니까 요 내용에 위배되지 않거든. 어쨌든 x, y는 요 식을 만족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x 자체를 갖다가 임의상 우리가 모든 실수로 해버렸어. 그럼 y는 어차피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한정된 y였을 테니까 저거 말이 위배되지 않아. 그래서 요 주어진 식에다가 요걸 넣어버리면 y는 없어지겠지. x만 남겠지. 그쵸? 그럼 넣어봅시다. 자, ax제곱 2ax b의 x 플러스 1 y제곱 c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0 이렇게 바꾸면 y는 없어져.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x는 모든 실수 x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야. 되죠?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바로 뭐가 나오겠어? 자, x 2차씩 나와요. 그쵸? 그럼 이 꼴이겠네. 네모 x 제곱 세모 x 동그라미는 0꼴 나오겠네. 그럼 뭐라 그랬어? 얘가 항등식 되려면 이거 0, 이것도 0, 얘도 0 되면 된다고 했죠.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무조건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 나오면 항상 뭐 하면 된다? 다음과 같이 만들어버리면 된다. 이게 풀이법인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라 놓으면 그 자체로 항등식은 아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줘야 항등식이 된다. 그 다음엔 그냥 풀어버리면 되겠네. 됐나 여기까지? 따라서 자, 전개 한번 해봅시다. ax제곱. 선생님 왜 전개해요? 왜 하긴?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묶어주려고. 2창, 1창, 상수항. 그럼 얘 전개해서 ax제곱 2ax bx제곱 2bx b-c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되죠. 자, 2창 얘하고 얘. a 플러스 b의 x제곱. 자, 더하기 1창 2a 2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그래서 2a 요거 2b 요거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더하기 상수항 그밖에 없죠? b 마이너스 됩니까? 그럼 끝났네. 얘 0 돼야 돼. 이것도 0 돼야 돼. 얘도 0 돼야 돼. 야 b 2네. b가 2면 a는 마이너스 2네. b가 2고 a가 마이너스 2인데 자, a 플러스 b가 0이지. 그럼 2a 플러스 2b도 0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a 플러스 b가 0이면 요거 2배 하면 얘야. 얘도 0이야. 그럼 마이너스 c 빼기 1이 0 돼야 돼. 그럼 뭐 돼? c 마이너스 1. 됐나요? 자, 다음과 같이 뭡니까? 살짝 정리 한번 해주고 나면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우리 문제 풀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 6단원부터 우리가 그냥 식을 갖다가 계산한다가 아니라 뭔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내용을 찾고 조건화시켜서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꼴이야. 이제 좀 이제 어려워질 거야. 될까요? 자, 이렇게 50번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51번. 뚜루루루쭈쭈.
쪼쪼쪼쪼쪼쪼 쇼. 자, 보자. 어떤 등식이 있어. 오, 뭐야, 15차? 왜? 자, 주어진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 뭐야? 항등식. 자, 얘는 항등식이래. 근데 뭐가 쎄해. 15차야. 와우, 뭐하지? A1, A3. 홀수 번째에 있는 개수값만 싹 다 더하면 몇이냐? 되겠습니까? 자, 뭐다? 어떤 등식 안에 들어있는 개수값들을 찾아서 뭘 하세요. 이건 이건 뭐야? 이건 미정개수법 문제인 거야. 무조건 어떤 등식 안에 개수들이 있는데 그 개수들을 찾아봐. 고민하지 마. 미정개수법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민해야 돼? 개수 비교법을 쓸까? 수치 대입법을 쓸까만 고민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쪽에 써볼까요? A0, A1X, A2X 제곱, A3X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쭉. 그래서 A14, X14 제곱, A15, X15 제곱. 자, 여기에서 이 A라고 하는 개수들을 찾고 싶은데 그 미정개수법인데 자, 고민해 봅시다. 개수 비교법을 쓸 건지 수치 대입법을 쓸 건지.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개수 비교법을 쓰려면 뭐가 가능해야 된다? 전개가 가능해야 돼. 왜?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전개해? 이게 15개 써놓고 막 할 거야? 난 못해. 어우, 이거 뭐 적당히 뭐 몇 제곱 돼야 뭐 하지. 15제곱이면 못해. 그러면 쟤는 전개가 물론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걸 전개하는데 시간 다 쏟아붓느니, 그쵸? 그래서 얘는 개수 비교법 쓰기 힘듭니다. 못한다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뭘로 할 거다? 수치 대입법을 쓸 거야. 자, 수치 대입법은 뭐 고민하라 그랬어? 어떤 숫자를 넣을 건가를 고민하시라 그랬지. 자, 그러면 적당한 걸 넣어야 되는데 잘 봐. 우리가 구할 게 뭔지를 보고 어떤 숫자를 넣을 건가라는 걸 따져야 돼. 자, 보시니까 A1, A3 요거랑 건너를 찾고 싶어?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첫째, X에 1 한번 넣어보자. 한번 넣어봤어요. X에 1. 그러면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둘 다 넣어야 돼. 왼쪽에도 넣어야 되고 오른쪽도 넣어야 되고, 그쵸? 그럼 왼쪽 넣으면 뭐가 되겠어? 2에 15제곱. 그쵸? 그럼 1 넣으면 뭐가 돼? 1 넣으면 X가 다 없어지네. 1이니까. 그럼 A0, A1, A2, A3, 뭐 A4, 뭐 A5 쭉 해서 A14, A15 나와. 되죠? 아직은 모르겠어. 왜? 우리가 구할 건 얘네만 더할 거야. 그러면 하나 더 넣자.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왜요? 한번 봐봐. 우선은 보고 나면 고민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돼? 0 되지. 이 0은. 그럼 마이너스 1이면 A0 똑같아. 근데 이따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음수 되네. 그쵸? 마이너스 A1. 쟤는 짝수 차수니까 그냥 플러스 A. 또 홀수 차수니까 음수. 짝수 차수. 홀수 차수. 뭐 이렇게 나오겠지. 짝수 차수. 홀수 차수. 보이시나요? 자, 요쯤 되면 좀 눈치 빠른 학생들은 그래서 식 2개 썼구나 보여. 자, 우리 뭐 찾을 거라 그랬어? A1, A3, A5. 그러면 2개의 식을, 자,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 값을 찾겠다라고 식을 2개 이상 만들면 풀이법은 하나요. 연립. 연립하려고 식 2개 만드는 거야. 뭔가 관계 파악해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던가 뭐 이러 하려고.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찾을 것은 얘야. 그럼 쟤를 찾으려면 얘네를 없애야 되지.
A0 없애야 돼, A 없애야 돼, A4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없어져? 빼면 되죠. 말 돼요? 이거 두 개 뺄 거야 그래서. 쫙 빼. 뺄셈. 그러면 얘는 2의 15제곱. 하면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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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남어? 요거 두 개 빼면 2배. 두 개 빼서 또 2배. 2배, 2배, 2배. 즉, 뭐 되겠어? 2배의 A1, A3, A5 이렇게 남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할 거야? 얘만 구할 거지. 그럼 전체를 2로 나누면 되겠네. 따라서 결론.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저 값은 2로 나눴으니까 1 되고 자 2가 몇 개? 15개. 2로 나누면 몇 개 되겠어? 14개 되겠지. 답은 2의 14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 잘 보시고. 되나 여기까지? 자, 뭘 쓴 거야? 수치대입법. 물론 수치대입법 하나 가지고 식을 만들어 쓴 게 아니라 두 개 대입해서 연립적 내용을 썼지만 왜 썼겠어? 문자 하나 구할 게 아니라 저 많은 걸 더할 걸 값을 쓸 거니까 당연히 숫자 하나 대입할 게 아니랄 거지. 그치? 그래서 다음 같이 볼 수가 있다. 되겠습니까? 자, 51번은 저런 문제. 이해되죠? 자, 잘 봐야 돼.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요. 52번. 자, 이 미정기 스톱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오늘 이거 정말 복습 많이 해야 돼. 정말 중요해. 자, 지우개를 좀 바꾸고요. 자, 이번엔 뭐자? 자, 어떤 3차 다항식이 있어? 주어진 3차 다항식을 x제곱 더하기 x-2라는 2차식으로 나눌 거야. 몫은 언급이 없어.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래. 자, 우선 여기까지만 땅크 범위하기 나눗셈 문제지. 자, 저기 뭐라 그랬습니까? 나눗셈에 대해서 뭐가 언급된 문제 있으면 항상 뭐부터 써라? 검산식부터 써라. 검산식. 왜? 검산식이 식이니까. 식이 나와야 뭘 판단하지. 자,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는 x제곱 플러스 x-2. 자, 몫이 없네요. 나누는 식 곱하기 목,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잖아. 그럼 몫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없으면 이렇게 써. 그냥 qx. 몰라. 더하기 나머지 2x 더하기 4. 자, 썼어 여기까지. 될까 여기까지? 자, 뭐 하지? A값, B값을 찾으래. 그럼 뭐야? 어떤 식 안에 들어있는 개수를 찾는 등식 문제지. 그럼 뭐야? 미정계수법 문제야. 그럼 미정계수법이면 뭐만 고민하라고? 형태 보고 개수 비교법을 쓸 건지 수치대입법을 쓸 건지만 고민하라고. 그럼 딱 봤어. 자, 쌤 얘는 개수 비교법 못 써요. 왜 그럴까? 자, 아까 뭐라 그랬어? 개수 비교법을 쓰려면 무조건 뭐가 가능해야 된다? 전개가 가능해야 된다. 이거 뭔 식인지 알아? 모르잖아. 그럼 전개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럼 개수법 못하는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 수치대입법을 써야지. 그런데 우선 1번. 그냥 수치대입법을 쓸 거야. 근데 왜 1번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억지로라도 개수 비교법을 쓸 수 있거든.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수치대입법이야.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수치대입법을 쓰려면 숫자 대입할 걸 적당한 걸 잘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떤 걸 넣을 거냐? 잘 봐. 자, 이거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계산했는데 얘가 살아있으면 이게 계산이 되겠어? 안 돼. 따라서 뭘 대입할 거야? 이거 없어지는 숫자를 넣을 거야. 지금 곱해져 있잖아. 즉 여기다가 뭘 넣으면 0돼서 없어질까라는 걸 찾을 거야. 그래서 보니까 x제곱 더하기 x-2 잘 보시면 이거 인수분해 되죠. x-1, x 플러스 1.
두수의 곱, 두수의 양. 됩니까? 여기까지? 되죠? 바로 보이네. 1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0에서 없어지니까. 돼요? 자, 수치 대입법에서 어떤 수를 대입할 건가 고민되면 저런 걸 찾아야 돼. 어떤 부분? 모르는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값. 그래, 첫째. x에 1 넣을 거야. 자, 1 넣자. 1, a, b는 얘는 0돼서 없어집니다. 그럼 1 넣어주면 5. 됐죠? 두 번째, 왜 그랬을까? 자, 둘째. 자, 이번에 뭐 넣어? 요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x에 마이너스 2 넣을 거야. 뭐 될까요? 마이너스 8, 4a, b는 어차피 0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 그럼 여기서 우리 뭐 할 거야? a, b 찾을 거야? 연립. 연립하면 되죠. 그치? 연립합시다. 주어진 거. 자, 정리하면 뭐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는 4, 4a 플러스 b는 7, 두 개 빼서 연립. 되죠?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 a는 1. a가 1이면 b는 3.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수치대입법. 자, 뭐가 중요하다? 수치대입법에서 이 대입할 거리는 뭐다? 모르는 부분. 어디? 이런 QX 같은 거. 저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이걸 대입하는 거야. 이 모르는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없앤다? 말이 좀 이상하다. 소거시킬 수 있는 그런 X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그 X값은 여기다 넣어서 0된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넣지 말고 아무거나 집어넣었는데 얘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수세입법. 근데 문제는 선생님 이거 개수 비교법도 된다면서요. 네, 돼요. 아니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모르면 만들면 되잖아. 아니 어떻게? 물론 항상 되는 건 아니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어떨 때가 되느냐? 자, 저 QX에 해당되는 식을 그냥 괄호로 냅둘게요. 뭔지 모르니까. 자, 뭐 하나 물어볼게. 검산식이야, 그쵸? 2차랑 얘를 곱하고 더해서 이식 만드는 거지. 몇 차식? 3차식이지. 그럼 이쪽도 3차 돼야 되지. 자, 몇 차? 2차지. 그럼 2차에다가 몇 차를 곱해야 3차 돼? 1차. 2차식에다가 1차를 곱해야 3차가 나와. 그리고 요거 3차 한계수 몇이야? 1이잖아. 그러면 여기 2차 한계수 1이야? 그럼 여기 1차 한계수 1이었을 거야. 뒤에는요? 몰라. 모르니까 뭐 C 있을까? C? 이렇게. 모르니까. 됐어 여기까지? 그럼 10 만들었네? 그 전개 가능하네? 아까 수치대입법 썼던 이유가 뭐야? 무슨 식인지 모르니까 전개를 못해. 그래서 수치대입법 쓴 거야. 근데 전개가 가능하다면 개수 비교법도 나쁘지 않아.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이 1차씩 넣었어. 됩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라고. 어떨 땐 될까? 만약에 얘가 3차가 아니었어. 막 10차 막 있어. 만약에 얘가 10차식이면 얘 몇 차일까? 얘 8차씩 나와야 돼. 8차식은 식 쓰기 너무 힘들어. 이런 건 전개 못해. 얘가 지금 3차니까 차수가 작아서 2차니까 1차 나와야겠구나. 그러니까 대충 적당하게 써서 전개할 수 있는 거지. 이럴 땐 가능한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전개하면 되겠네요. 자, 전개. x세제곱 c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c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c 플러스 2x 플러스 4. 그러면
2차 항, 3차 항. 자, 2차 항 C 플러스 1X 제곱. 1차 항 얘 해서 CX 이거 없어진다. 이게 CX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 플러스 3.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자 계수 비교법 3차항 계수 1 2차항 계수 A 요거 A 돼야 돼. 자 1차항 있어 없어? 없죠. 0 돼야 돼. 얘 B 돼야 돼. 그런데 C 0이라며. 그럼 A 몇이겠어? 1. C 0이야. 그럼 B 3.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런 방법도 존재한다. 계수비교법. 만들 수만 있다면. 근데 항상 되는 건 아니다. 차수 형태를 잘 놓고 봐야 된다. 원래는 얘가 정석적인 풀이법인데 이런 방법도 존재를 한다. 됐죠? 자, 수치대입법을 쓰고 싶어? 얘를 잘 찾아라. 계수비법 쓰고 싶어? 얘부터 확인해라. 됐나요? 자, 52번.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52번 이런 문제.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53번. 자, 6단원 마지막 문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계수 비교법은 특수한 꼴 아니면 이제 설명 안 할 거야. 어차피 할 거리가 없어. 계수 비교법은 그냥 다 전개해가지고 비교하는 건데 뭘 설명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수치 대입법에 관련된 것들만 좀 볼 거야. 계속. 자, 53번. 다음과 같은 식이 있어요. 항등식이래. 물론 전개해도 되긴 돼. 하지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나중에 전개하면 연립 엄청나게 복잡해져. 수치 대입법을 쓸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문자 몇 개? 4개. A, B, C, D 4개 찾아야 돼. 그러면 4개의 문자를 찾으려면 대입할 숫자도 몇 종류가 있어야 될까? 4개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대입할 거리는 주로 어떤 부분의 값이다? 괄호로 묶인 값들이 거의 대부분 다 대입할 값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x-2 세제곱, x-세제곱, 뭐야? x-2밖에 없어. 대입할 거리가 2밖에 없네. 대입할 거리가 2밖에 없어. 2밖에 없어. 맞나요? 더 이상 없어. 딴 거 뭐 넣을까요? 선생님 그냥 1 넣고 막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되긴 돼. 근데 수치 대입법의 목적은 뭐냐면 대입해서 어떤 문자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하나만 찾아볼 거야. 이게 목적인 거거든. 그러면 2를 넣으면 D는 찾아. 그럼 뭘 넣으면 C 찾아? 어떤 숫자 넣으면 B 찾아? 뭐 대입하면 A 찾을까? 없어. 그게 없어. 왜? 식이 다 똑같잖아. 그쵸? 그럼 애매모호해지는 거야 이게. 대입 뭘 해도 A, B, C가 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게 안 되거든 형태가. 그래서 저게 수치 대입법의 방법을 쓰기는 쓸 건데 좀 다른 방법으로 쓸 거야. 그래서 얘 53번은 생긴 모양을 딱 봤을 때 앞으로 얘는 이걸 써야겠구나 라는 걸로 딱 정해져 있어요. 3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3번처럼 이렇게 생긴 식은 무조건 예스입니다. 조립제법. 조립제법만 써. 저게 왜요? 자, 저번에 조립제법 뭐였지? 나눗셈을 할 건데 나누는 식이 1차 식인 경우는 조립제법의 방법을 써서 문제 푼다 했었죠. 아니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누는데. 자, 식을 조금 바꿔보면 알 수 있어. 잘 봐.
x 세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잘 보자. 요만큼 묶을 거야. 그럼 저 안에 공통인수 있죠. x 마이너스 2. 빼도 되지. 그럼 남는 건 이렇게 남겠지. 됩니까? 자, 뭐 하나 물을게요.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그럼 뭔 뜻이야, 소지다? A라는 값은 B와 Q의 곱의 더하기 R이면 아,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구나 라고 해석해도 된다, 안 된다? 되겠지. 아, 이 3차식은 x-2로 나누면 얘가 통째로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 거야. 돼요? 그러면 x-2라는 1차식으로 나누는 거네? 그치? 그럼 조립해법 써도 되겠네? 그치?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6. 자, x-2로 나누는 거야. 자, 첫 번째, 요 분홍색. 그럼 2로 할 거야. 자, 1, 곱해서 올리고, 더할 거고, 곱해서 올리고, 더할 거고, 곱해서 올리면, 더해서 4 나오면 이게 몇입니까? 이게 D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몫이지. 이게 몫이지. 맞나요?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한 번 더. 자, 이렇게 묶어주면 또 뭐가 되겠어? x-2에 a의 x-2 더하기 b 더하기 c지. 맞아요? 그럼 또 뭐야? x-2로 나누어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네. 근데 요 부분이잖아? 그러면 한 번 더 해도 되네요. 노란 부분. 맞습니까? 1, 2, 3, 6, 5 하면 얘가 C인 거야. 나머지. 됩니까? 자, 요것도 해석하면 뭐야? A 곱하기 X만. 자, 요 부분이 어디 부분이야? 요 부분이 요 부분이야, 지금. 맞아요? 근데 이것도 뭐야? x-2 곱하기 a 더하기 b잖아. 뭐야? x-2로 나누면 몫이 a 나머지 b.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지. 또 2, 1, 2, 5 해서 얘가 b. 그럼 남는 것은 얘가 a.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53번은 이렇게 해석해서 뭐야? 검산식의 개념을 좀 빌려다가 나눗셈으로 바꿔서 조립제법을 써서 푸는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53번처럼 저렇게 생긴 식이 있으면 전부 다 조립제법이구나. 풀면 돼. 내용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접근해서 보시면 된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 많습니다. 6단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 복습 정말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돼. 알겠지? 자, 꼭 잘 보시고요. 근데 뒤에 이 확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58번 좀 봐볼래?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58번에 거기 마이너스 2 괄호치고 x 돼 있지? 이게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오타인 것 같아. 이게 마이너스 2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58번 이거 오타거든요. 이게 뭐가 오타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58번은 우선 냅둬. 50번 냅두고 이거는 내가 나중에 오타 내가 확인 다시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풀어줄게. 자, 6단원은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